안녕하세요. 부부의 리니쌤입니다. 3월 적응 프로그램의 파도를 넘은 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가장 애쓴 거는 우리 아이들과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시죠.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적응도 다 했겠다. 이제 즐겁게 꽃길만 걷고 싶은데 이맘때가 되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어린이집에서 물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친구에게 물리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친구를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사실 괴로운 건 마찬가지죠. 오늘은 어린이집 영화반에서 생기는 깨물기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깨물까요? 5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돌 전후로 아이들은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는 시기죠. 물기, 빨기 이런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가 날 때, 이때 잇몸이 간지럽거나 이렇게 붓게 되는데요. 아이가 뭔가를 이렇게 꽉 물면 불편한 느낌이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때 자꾸 깨물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내가 원하는 놀잇감이 있거나 내가 갖고 노는 걸 지키고 싶어서, 또 어린이집에서 나만의 공간에 친구가 쑥 들어올 때,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깨무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죠. 네 번째는 감정 표현의 도구일 때예요. 짜증이 났거나 화가 났을 때, 그럴 때뿐만 아니라 너무 기분 좋을 때, 막 흥분이 됐을 때 이런 욕구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이럴 때 앙! 하고 깨무는 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 관심 받고 싶을 때예요. 아이가 깨무는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 입장에서는 관심 받게 되네 이럴 때 깨무는 행동이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린이집에서 깨무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처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는 아이와 물린 아이 두 사람을 바로 떼놓고 행동을 제지해요. 그리고 물린 아이 상처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제 상처 처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선생님한테 인계를 하고 문 아이랑 바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선생님이 문 아이의 마음, 왜 물었는지를 좀 읽어줘요. 친구가 전화기 가져가려고 해서 화가 났어. 책을 혼자 보고 싶은데 친구가 가까이 와서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요. 깨무는 행동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깨무는 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를 설명하는 거죠. 깨물면 친구가 아파. 깨물었다고 해서 이 물건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 깨물기 대신에 할 수 있는 행동이나 표현을 알려줍니다. 빌려줘, 싫어, 아니야 이런 표현을 행동으로, 말로 해볼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생님이 어떤 이유로 깨물기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 원인에 맞게 방지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도와줄까요? 먼저 깨문 아이의 부모님 입장이 되어볼게요. 우리 아이가 친구를 깨물었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당황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생각이 더 복잡해져요. 우리 아이가 왜 그랬을까? 뭘 많이 잘못한 건가? 내가 혹시 아이를 좀 잘못 키웠나? 왜 물었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자체에서는 약간 초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깨물기 행동은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고 습관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면 그 빈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기가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나 본인에 대한 어떤 비난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다만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거예요. 아이의 물기 욕구가 충족돼야 된다면 치발기나 티딩러스크 이런 걸로 좀 막 물 수 있도록 욕구를 좀 해결해 주고요. 만약에 집에서 무는 행동을 보셨다 이렇게 하면 단호하게 제지해야 됩니다. 이때는 목소리가 막 크거나 무서운 표정을 짓기보다는 낮은 목소리 그리고 웃지 않는 무표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깨물면 안 돼 이렇게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언제, 왜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면서 애정과 관심을 많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자주 놀아주시고 관심을 많이 보여주세요. 특히 아이가 깨물지 않고 다른 표현을 좀 적절하게 했다. 그런 상황을 놓치지 마시고 잘했다 하는 칭찬 샤워를 많이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시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린 아이, 그리고 또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물기 빈도가 좀 잦은 아이인 경우에는 특히 더 어떻게 이렇게 미안함, 좀 안타까움 이런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어린이집과 방법을 좀 상의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물린 아이 부모님 입장이 돼 볼게요. 우리 아이가 물려서 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한 번은 참아도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정말 폭발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실제로 어린이집에 크게 폭발하는 거를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모님이 많이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상처를 보면서 정말 욱하는 마음이 100번, 1000번 드시겠지만 아이를 같이 키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여러 방안들, 또 문아이, 집에서 하시는 여러 노력들, 이런 거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깨문 아이 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나의 마음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싫은 티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죠. 이럴 때는 어린이집에 그 집에서 좀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절받기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 절이라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아주 사소한 걸로 막 격해지기도 하고 또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려면 다른 아이도 똑같이 어린이집에서 잘 크고 행복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한 아이를 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있는 반이 한 해를 행복하게 잘 보내려면 부모님들 전체가 배려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시간은 흐르고 또 좋은 시절이 올 겁니다. 지금 괴롭고 힘드시겠지만 또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부모랩! 아니 저도 근데 어린이집 보내보니까 저 어릴 때 1살 때였나? 물렸어? 네, 물렸어요. 여러 물렸는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제일 친한 애래요. 맞아. 뭐 보통 그럴만 해요. 같이 놀면서 많이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보니까 주원이가 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걔는 그게 불편하니까. 그리고 그러더라고.